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박정희와 최규하 1966년 2월 8일 밤 8시 30분 라만 총리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63회 생일을 맞은 총리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만찬이 무르익을 즈음 케임브리지 대학교 법학 박사 출신의 라만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라만 총리는 이날 오전 라자크 부총리가 설명한 말레이시아의 고민에 대해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은 곧 완쾌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선진국 문명이라는 약을 써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을 거론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고무나무가 많아서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천연 자원이란 한계가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어 그것이 부럽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기로 소문이 났던데 이들 인적 자원을 잘만 개발하면 괜찮을 겁니다. 한국이 경제 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돈 빌리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빚도 가지고 오면 내 재산이고 특히 돈 빌리는 재주는 더 큰 재산이죠. 그러니 유능한 외무부 인재들을 잘 활용해 세계의 돈을 끌어다 쓰십시오. 라만 총리 각하, 임기가 끝나면 한 번 더 할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남들은 나를 국부라고 부르며 오래 하라고 하지만 내가 학교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장기 집권은 신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러날 생각입니다. 그럼 물러난 뒤엔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옛날엔 독립운동을 하느라 시간이 없었지만 저는 학창시절부터 해보고 싶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축구 감독이고 다른 하나는 영화 감독입니다. 박 대통령은 라만 총리의 이 말을 정치적인 쇼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만찬이 끝난 뒤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박 대통령은 이동환 외무장관에게 비꼬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라만 총리, 그 양반 말 참 재밌게 하네. 후에 정말 재밌는 영화를 만들겠어. 이동환은 그의 회고록 대통령을 그리며 해서 이렇게 후기를 쓰고 있다. 라만은 끝내 약속을 지켰다. 1973년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은퇴 후 감독은 아니었지만 축구 단장으로 또한 직접 시나리오를 쓰며 영화를 제작하는 등 학창시절의 꿈을 이루었다. 우린 여기서 박 대통령과 라만의 정치의식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진국의 경우 정치와 경제 중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점인 것 같다. 만일 당시 라만과 박 대통령이 서로 바뀌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어땠을까? 개발 독재를 비난하면서도 이 점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2월 9일 말레이시아 방문 사흘째를 맞은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 특별실에서 라만 총리와 공식 회담을 가졌다. 한국 측은 장기영 부총리, 이동원 외무장관, 김성은 국방장관, 홍종철 공보부 장관, 이우락 비서실장, 최규하 주 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참석했고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라자크 부총리를 비롯해 재무, 문교, 상공, 공보상 및 재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약 2시간 동안 계속된 이 순회 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월남 문제를 중심으로 동남아 정세 전반에 걸친 의견을 나눴으며 월남 국민을 지원할 필요성에 합의했다. 이 회담이 끝난 뒤 별도로 열린 양국 경제강요 회담에서는 하나, 말레이시아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한국의 제2차 경제개발 5년 계획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지원. 둘, 천연자원이 풍부한 말레이시아와 노동력이 남는 한국 간의 합작 투자로 공장을 건설하는 문제들을 의논했다. 오후 1시, 박 대통령 부부는 라만홀에서 열리는 한국 미술 전시회를 관람한 뒤 1시 30분경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저에 도착, 한식의 오찬을 나눴다. 하루 전 박 대통령은 이우락 비서실장에게 한식을 먹고 싶다는 표시를 했고 교민이 많지 않은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이 실장은 최 대사의 관저에 한식 오찬을 마련토록 했던 것이다. 이날 오찬을 즐긴 박 대통령은 다음날 이동원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 어제 최 대사 집에 가지 않았소. 헌데 최 대사 정말 애국자야. 글쎄 그 친구 집에 가보니 술이나 안주가 몽땅 한국 거더라고. 게다가 날 접대한다고 고무신 신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걸 보니 꽤 부지런하던데. 최규하는 외무부 대기대사로 근무하던 중 이동원 장관의 발상으로 아스펙 계획을 추진한 1등 공신이었다. 이 장관은 최 대사의 공로를 인정해 박 대통령에게
영국 대사로 추천했었다. 누구? 최규하라. 난 잘 모르겠는데. 아, 그 자유당 시절 외무차관했던 그 사람.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혁명한 정부에서 쓰나. 박 대통령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 장관도 굽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한국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교관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능한 한 군 출신 외교관들을 줄이는 중이었다. 카카, 그럼 말레이시아 대사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최홍희 대사는 어쩌고? 짜증스러운 말투였다. 불렀다가 다음에 자리가 나면 알아서 하시오. 박정희는 손을 내저으며 내뱉듯 말했다. 결국 최규하는 박 대통령의 곱지 않은 눈길을 뒤로 한 채 말레이시아 대사로 부임했다. 물러난 최용희가 캐나다로 망명해 반박운동을 벌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저에서의 오차는 박 대통령이 최규하 대사에 대한 인상을 바꾸는 계기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털털하고 청렴소박하며 천부적으로 성실한 최규하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아스팍 초대 사무총장이 되어 박 대통령과 자주 독대하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고 외무장관, 대통령 외교담당 특보, 국무총리에 이어 12.6 이후에는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다. 1966년 2월 9일 오후 5시부터 이동원 외무장관과 라만 총리는 별도의 외상회담을 갖고 하나, 자유아시아 지도자급의 공동 방위를 위한 의견 교환 체제와 외상급 회의. 둘, 한, 말레이시아 경제문화 관계 강요급의 정기적인 회담. 셋, 아시아 아프리카 중립국에 대한 친선 외교의 상호 협력 방안. 넷, 한, 말레이시아 공동시장 설치. 다섯, 라자크 부총리의 방한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 중 자유아시아 지도자급의 공동 방위를 위한 의견 교환 체제와 외상급 회의는 8개월 뒤 월남 참전 7개국 정상회담으로 결실을 맺는다. 말레이시아에서의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박 대통령 내외는 셀랑고르 클럽에서 만찬을 열어 국방부처와 총리부처 및 강요들을 초청, 감사를 표했다. 일행은 이튿날 오전 9시 30분 수방공항에서 전세기로 다음 기착지인 태국으로 향했다. 박 대통령 일행이 탄 특별 전세기가 태국 상공에 진입하자 태국 공군의 세이버 편대가 호위 비행을 하며 마중을 나왔다. 1966년 2월 10일 오전 10시 50분 박 대통령 일행은 4일간의 태국 방문을 위해 방콕 부근의 돈무앙 공항에 도착했다. 부미볼 태국 국방부처와 전 강요 및 3군 순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의전 행사를 마친 박 대통령과 일행은 숙소로 출발했다. 태국은 1957년, 1958년에 걸쳐 두 차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박 대통령 방문 당시까지도 계엄령을 펴 언론과 야당은 침묵하고 있었다. 이날 12시 30분 숙소인 볼로마비안 맨션궁에 도착한 박 대통령 내외는 오후 3시에 크리트라 라다궁으로 부미볼 국왕을 예방,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태국 정부도 박 대통령에게 태국 최고 훈장인 라머트 프레부혼 훈장을, 유경수 여사에게는 외국 원수 부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을 주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왕 부부의 방한을 초청했고 부미볼 국왕은 즉석에서 이를 수락했다. 오후 8시에 그랜드궁에서 열린 태국 국왕 부부 주최의 만찬에서 국왕은 환영사를 통해 태국 국민은 UN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한국 국민이 쟁취하려는 이상을 실현토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12, 13세기 무렵 중국에서 남하한 타이족이 건국한 태국은 역사상 한 번도 식민지가 되어본 적이 없는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다. 인도 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51만 4천 km 제곱의 국토는 서쪽으로는 버마, 동쪽으로는 캄보디아, 라오스,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연방에 둘러싸여 있지만 주변 국가를 위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견지해오고 있었다. 1949년부터 한국과 외교관계를 형성해온 태국은 1950년 6.25 동란 때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투병력을 파병하기도 했다. 1966년 당시에도 일개 중대가 한국에 파견돼 있었다. 이날 만찬장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한국이 공산 침략을 당했을 때
귀국의 용맹한 군대가 와서 우리를 도와준 그 은혜는 우리 국민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로서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 방문 당시 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약간 높은 120달러. 군인과 승려가 특권 계급인 태국은 국교인 불교의 영향으로 공무원이 되려면 10년간 승려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규범화돼 있었다. 아침이면 온 거리가 시주받는 승려들로 가득 메워질 정도였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태국인들의 사상은 열대권의 풍토와 맞물려 근로정신이 희박한 면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교포들과의 만남에서 이를 의식한 듯 우리가 왜 지금까지 못 살았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기후 조건이 좋고 아름다운 나라여서 너무 자기 고장에만 애착심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태국 방문 이틀째인 2월 11일 오전 11시 태국 총리 관저에서 한, 태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장기영 부총리, 이동원 외무장관, 김성은 국방장관, 홍종철 공보부 장관, 이우락 비서실장과 장성환 주 태국 대사 및 연하구 아주국장 등이 참석했다. 태국 측에서는 프라파스 부총리, 코만 외상, 썬소른 경제상, 포대 개발상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과 타놈 태국 총리는 회담을 통해 월남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동 지원이 필요함을 재확인하면서 한, 태, 양국은 군사적 협조를 지속하며 주한 태국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박 대통령 부부는 태국 정부 청사에서 타놈 키티카촐은 총리 내외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에 참전한 태국 장성들도 섞여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한국으로 초청할 것을 약속했다. 2월 12일 오전 박 대통령은 에라완 호텔에서 50여 명의 태국 교포들을 초청해 조찬을 함께했다. 교민회장 이경손 씨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5명의 교포들이 문전걸식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처음 태국으로 들어온 뒤 피땀 어린 노력으로 안정된 생활 기반을 닦을 때까지 고생한 내용을 담은 태국 교민사를 낭독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남산을 바라보실 때 그 너머에는 남양이 있고 남양에는 태국이 있고 태국에는 당신을 따르고 존경하는 우리 교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는 목이 메어 말끝을 맺지 못했다. 박 대통령과 수행원들도 손수건을 꺼내 눈시울을 닦았다. 이날 교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태국에서 가장 큰 호피를 증정하면서 이 호피를 밟으실 때마다 태국에 있는 우리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